그러면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BJ마켓뷰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개별 종목이 좀 더 많아서 이쪽부터 조명하고 또 대형주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전후의 보건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뢰제거 로봇이라든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교집합을 가진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죠.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FOMC 앞두고 시장 자체가 좀 관망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보합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 지뢰 제거 관련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반등에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 지금 연결된 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퍼스텍 같은 경우 가장 좀 큰 수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이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같은 이런 방산 섹터 내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반등,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는데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꺼지지 않는 이런 내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태 이런 대외 변수가 꺾일 때까지는 방산 섹터 자체는 조금은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퍼스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소형 종목들 말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좀 더 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장 어지러울 때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한국항공우주처럼 좀 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봐지고요. 소형 종목들 변동성 크게 나타나면서 하루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타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이제 지뢰 제거 테마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모든 테마가 거의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 찾으시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방산 섹터에서 답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한국항공우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무난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쪽이 은행이나 철강 섹터인데요. 은행주들은 오늘도 금융 지주사들이 한 1%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OMC 이후를 내다보더라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가요? 네, 어쨌든 금융주 자체는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가 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시장에 깨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평가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큰 종목들 위주,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가 1% 가까이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대 마진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되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 인상 된 것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면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 혹시나 한번 보유하지 않고 계시다라면은 금리 인상 수혜로 해서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3분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될 만한 섹터로서 은행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셨고, 다음은 철강 섹터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좀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장도 철강주들은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대형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잘 움직이고요.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철강 섹터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실적 예상치에 따라서 보통은 5월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공영광 하고 이제 후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좀 나오게 되었고요. 동국제강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9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88% 정도 전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대비도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상승하기 때문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5월달과 6월달에도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 변수가 많을 경우 보통 실적 바탕으로 버티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철강이다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보더라도 이미 조정권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가벼워진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홀딩스가 좀 무거워서 애매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신호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시장 포인트는 FOMC 관망입니다. FOMC를 앞두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전 주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번 FOMC에서 50bp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는 의견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쌍바닥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자체가 쌍바닥 형성을 좀 강하게 해주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어쨌든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높은 점, 그리고 국채 금리도 아직은 떨어지지 않은 점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시장이 이제 강세로서 이제 얘기가 이제 또 돌아서게 되면은 대부분의 의견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약세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좀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많고요. 보통은 5월달이 세링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시장은 좀 팔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보통 팽팽하게 맞서는 시장에서는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FOMC 지나게 되면은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볼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OMC 지나고 바닥이 다져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저는 평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FOMC 확인하시고 방향이 결정된다라면은 현금 들고 계신 거 일부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한 하반월부터는 추천 종목도 없으시고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조금은 또 뷰가 선회하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벌써 3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들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이 종목은 3월 17일에 제시가 돼가지고요. 36만 원 부근에서 샀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52만 원까지 도달이 되고요. 오늘장 지금 닷새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면서 여전히 3차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4차까지 노려보나요?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을 챙길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이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신호를 많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과 성장성이 두 가지가 다 동반된 이런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자국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고 해소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6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지만 55만 원 전후로는 이제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어쨌든 55만 원 부근에서 저항선 매물이 가장 좀 많이 좀 쌓여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아마 55만 원 부근에 부딪히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은 지금 52만 원, 53만 원 부근에서도 비중 좀 줄여 놓고 현금을 들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 3만 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5만 원 부근에 도달한다라면은 나머지 물량까지 정리하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몇 달 전에 유무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유증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5월 10일이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매도 주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또 수급적으로 변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변수가 사실상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변수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은 제가 뭐 수익을 좀 반납을 하더라도 지금 어깨선에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탄탄하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금은 챙기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바텍 의료기기 쪽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다가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보게 되었고요. 치과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작년에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고, 올해 다시금 또 추천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텍은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52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도와 독일 쪽에서 고성장이 나와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쪽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은 3D 이런 프리미엄 라인업이 강화가 되면서 해외 쪽 매출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차트 보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품 추가 출시가 나오게 되면은 2분기 성장궤도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봉 나왔던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대응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45,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34,000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좋았던 바텍 오늘의 추천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